안녕하세요. 토TV입니다. 공동주택 초보 격리를 위한 집합건물 초보 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키불출일 정정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첫 부과가 끝나고 나면 꼭 한두 호실은 키불출일이 틀리다고 항의하는 입주자분들이 생겨요. 단지가 크거나 입주자가 많을 경우에는 그럴 땐 또 양이 많겠죠.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원칙적으로 하면 거의 틀릴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입주지원센터에서 날짜를 잘못 처리할 수도 있고 이게 전달이 변경된 게 제때 안 된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그냥 참고로 예시를 드는 게 제일 기억에 좋으니까 특이사항으로 시행사가 입주자한테 분양하면서 특정 호실에 하자가 너무 심해서 예를 들어서 물이 지금처럼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새거나 예정 입주일을 제 키를 받아놨는데 어느 날 왔더니 비가 많이 새요. 우리 아파트나 우리 지산에 내 사무실이 비에 젖는 거 아닐까? 혹시 모르니까 지금 비 많이 온다니까 한번 가볼까 해서 가봤더니 키는 받았는데 바닥에 물이 한가득이야.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시행사에 항의하러 가겠죠. 내가 키를 받았는데 지금 저거 하자인데 내가 지금 이 날짜 일주일 전 걸로 해가지고 관리비를 내야겠냐? 그럼 이제 시행사에서 그러면 날짜를 뒤로 해드리겠다. 그거 좀 조치를 취하고 나서 입주하시는 걸로 하겠다. 이제 비가 많이 오면 문제는 하자를 고치는 건 고치는 거지만 일단 안에 있는 물을 다 제거하고 습기가 말라야 되잖아요. 그럼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시행사가 특이사항 같은 경우가 생길 때 입주자한테 분양하면서 입주 예정일을 다시 입주 예정일이라고 보다는 키불출일을 뒤로 밀어줄 수가 있어요. 키불출일 기준으로 관리비가 분리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정 입주일을 뒤로 미룰 수 있어요. 근데 이때 키불출 일정이 바뀔 때 그것이 관리시로 전달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분이 항의해서 나는 밀어달라고 그분이 주장을 했는데 그 시행사에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서로 얘기가 컷돌아서 각자 본인 편한 대로 이해를 해서 관리소에서는 그게 불똥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서로 이제 얘기를 두 분이서 당사자 간 시행사 입주지원센터와 그 입주자와 두 분이 결정을 해서 관리소는 그 키 불출일이 정정됐다는 걸 통보를 받아야만 그때 그 부과를 정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야 그때마다 상황은 다르니 원인보다는 일단 처리 방법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순서는 요 좌측에 있는 모듈의 매뉴얼 발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지는 크게 흐름을 굳이 언급을 안 해도 매뉴얼 순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쪽에 보시면 부과를 할 때 수납계좌 공지사항은 맨 처음에 공지사항이 있으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가 기초작업 하시고 그 다음에 주차비가 있으면 주차기비 부과를 하죠. 그리고 별도 금액을 등록을 먼저 해줍니다. 어떤 부과를 하든 별도 금액은 먼저 등록하시고요. 지금 이런 경우는 집합 건물은 만약에 아파트는 그냥 하나로 묶으면 되겠죠. 왜냐하면 과세 비과세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아파트하고 집합 건물은 좀 나눠 보셔야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과세, 비과세 얘를 분리하지 않아요. 근데 집합은 과세와 비과세를 분리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세금계산서와 얘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얘는 면세이기 때문에 그냥 계산서를 발급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집합권 과세 비과세를 나눠야 되고요. 아파트는 굳이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특정 항목으로 얘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대치주고 뭐 일반 관리비로 넣던가 항목 하나 정해서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업소부는 예를 들면 그 상가 몇 동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부분 9999로 사업소 고지서는 가요. 즉 만약에 이거는 나중에 고지서 나온 거는 좀 설명을 따로 영상 올릴 거고 하여튼 9999 호실로 그 동 만약에 1동 9999로 일반 관리비 과세분에 대해서 분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소는
예를 들면 이 호실이 이 입주자가 날짜가 일주일을 더 키 불출일이 빠르다고 주장을 해서 일주일 뒤로 키 불출일 변경해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정 호실이 예를 들면 A동 뭐 101호다. A동 101호 키 불출일 비고란에 정정. 그래서 이 키 불출일 정정하니까 관리비를 차감하는 거죠. 차감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한번 예시를 들어 시점을 갖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A동 101호가 이 사람이 입주를 했어요. 얘가 입주를 했는데 문제는 6월달 부과를 해서 예를 들면 6월을 고지서를 부과를 했는데 6월 만약에 15일날 키불출인 걸로 우리 리스트를 받고 부과를 처리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연락을 받았는데 무슨 소리냐 하자가 심해서 28일로 키불출 변경해 주기로 했다. 이거 얘기 못 들었냐? 나 낼 수 없다. 15일과 28일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분이 관리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시행사에다 항의를 해요. 그러면 이분이 시행사에다 얘기하는 거죠. 알고 봤더니 시행사가 이 변경된 거를 관리소에 전달을 누락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시행사에 전화해서 관리소에 이분 28일인데 저희가 누락된 겁니다. 어떻게 이거 정정 좀 해주세요. 그러면 관리소에선 이거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하고서 그 전달 6월 부과가 모두 끝났죠. 전산도 마감 쳤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6월 거 전산 열어서 얘만 고쳐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얘를 언제 다음 달 7월 부과 시 얘를 정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 차이만큼 우리는 그 금액을 뺀 나머지면 이 사람 보고 돈을 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거 두 개 합친 금액이 한 2만 1천 얼마잖아요. 대충 2만 1,000원이라 하고 2만 1,000원만큼은 날짜가 되게 갭이 차이 나는데 금액은 적어서 어쨌든 여기는 날짜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서 이렇게 한 거고 이럴 땐 아마 좀 금액이 클 거예요. 어쨌든 2만 1,000원에 대해서는 이분이 고지서가 만약에 6월분 고지서가 3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2만 1,000원을 뺀 9,000원만 입금하시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 9,000원을 입금하시라 얘기하면 2만 1,000원은 그 다음 달 고지서에 들어가겠죠. 2만 1,000원하고 그 다음에 연체료가 들어갈 거예요. 2만 1,000원 얘는 미수관리비가 아직 남았고 그러면 이 계산기를 돌렸을 때 제가 지금 숫자는 대충 넣는 건데 2,630원하고 19,100 21,740원이죠. 근데 21,740원인데 원래는 21,000원인데 21,740원이 연체료가 생긴 거예요. 746원 이렇게 생긴 거죠. 요거 두 개 합친 금액이 한 번 더 2630 19116 요거 합친 금액은 21,746원이에요. 이 금액을 빼줘야 돼요. 이금이 산출된 걸로 보면 과세가 19,116원이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가 2,630원을 빼주는 거죠. 과세 비과세 나눠야 되니까 요거 항목을 보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이 항목 보는 거는 그 전달 고지서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연체료 746원에서 21,746 이렇게 된다 치고 이거는 미수관리비가 그대로 남아있죠. 그럼 얘는 7월 달에 발생하는 관리비에 얘가 합산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연체료가 있습니다. 746원 이것도 얘 합산이 될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번 달에도 고지서가 3만 원이 나왔다. 예를 들면 3만 원이 나왔다. 7월 관리비가 그러면 3만 원하고 21,746 그럼 얼마예요? 이 사람이 실제 납부해야 되는 거는 51,746원을 납부해야 되죠. 근데 이거는 시행사가 내기로 했으니까 7월에는 시행사에다가 더 얘를 부과를 할 거예요. 그러면 시행사가 납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연체료도 시행사 납부할 거니까 3만 원만 납부하시면 되죠. 그럼 이 사람은 3만 원만 납부하게 얘를 21,746원을 마이너스 해주면 돼요. 결국엔 3만 원만 납부하면 되니까 21,746 빼면 결국 이분은 3만 원만 납부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분은 계정을 제가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일반 관리비 과세와 비과세로 넣으면 얘가 금액이 묻어 있어서
실제 이 금액을 뺐는지 안 뺐는지 검토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경우는 계정을 새로 만들어 주세요. 저는 이거를 요 계정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관리비 정정 비과세, 관리비 정정 과세. 그래서 이제 이 해당 호실 A동 101호, A동 101호에 이분은 입주자가 이미 입주를 했죠. 6월 달에 이미 입주를 해버렸잖아요. 6월 28일 날. 그러니까 7월 달 부과에는 이분은 입주자분만 있죠. 그래서 입주자에다가 분리구분에 입주자를 넣으시고, 아파트는 이거 분리구분에 입주자 사업소 있을 수 있어요. 입주 초기에는 입주자 넣고, 여기에서 상호는 회사 상호가 나오던가, 아니면 입주자는 그 입주자 명부에 있는 아파트는 그 사람의 소유주분의 이름이 나오겠죠. 계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액을 더하기, 금액 더하기, 금액 더하기, 금액 빼기가 있어요. 근데 금액 더하기하고 금액 빼기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금액 더하기, 금액 빼기. 얘를 하면 얘가 나중에 넣으면 관리비 부과 처리한 다음에 분리부과해서 얘가 그 금액만큼 일수 계산해서 이게 바뀌어요. 근데 금액 더하기 금액 빼기는 뭐냐면 얘는 총 금액이나 아니면 입주자나 분리 구분에 각각 들어가서 이 금액을 전체 총 금액에 더해지는 거죠. 별도 금액을 더해지고 별도 금액이 빼집니다. 그럼 이 금액을 가지고 다시 분리 부과를 처리하기 때문에 얘가 처리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별도 금액 넣고 관리비 부과 처리한 다음에 분리부과까지 갔을 때 관리비 조회하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실시간으로 조회 누를 때마다 그때마다 틀려요. 얘가 이제 메인 컴퓨터의 서버에 얘가 자료가 들어가고 거기서 처리돼서 별도 금액 합산되고 거기서 분리 처리까지 하는 것까지 하려면 얘가 우리가 관리비 조회를 갈 때 그 시간이 처리 시간이 길어서 얘는 한참 뒤에 조회해야지 이거에 대해서 반영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액 더하기 빼기는 좀 오래 걸린다. 그리고 얘가 약간 오류가 있어도 찾아낼 때 우리가 어느 시점에 받느냐에 따라 갑자기 관리비 조회에 들어갔을 때는 금액이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별로고요. 덮어쓰기는 얘가 더 빠릅니다. 덮어쓰기는 한 해당 호실에 이 내용에 대해서 강제로 들어가요. 즉 본사 서버로 바로 뭐 나중에 들어가긴 하지만 여기는 총 금액에 얘가 더해져서 분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덮어쓰기는 그냥 그 해당 호실에 A동 101호에 덮어쓰기 연산자 넣고 그냥 얘가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분리부과 책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관리비 조회했을 때 바로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거 조금 특이하죠. 근데 이 홍진 서버가 얘가 처리하는 시간이 길어서 될 수 있으면 금액 더하기 금액 빼기 이거는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리부과는 특히. 덮어쓰기로 연산자 넣고 계산하면 얘가 빼지고요. 그 다음에 얘도 덮어쓰기하고 연산자 넣고 금액 넣으면 되는데 얘는 플러스는 어차피 플러스니까 그냥 이렇게 넣어도 돼요. 그래서 이 호실은 이만큼 빼지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로 그 해당 사업소는 1동, 이거 A동이니까 얘는 B 할까요? 그냥 B동 9999로 B동 9999로 되어 있다. 그러면 9999로 등록하면 일반 관리비 비과세로 얘는 정정으로 빼주는 거고 얘는 일반 관리비 과세와 일반 관리비 비과세를 합산하는 거죠. 그래서 19,160원 요 금액 그대로 얘는 더해지고 이 금액 그대로 얘는 더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전체 금액은 바뀌지 않고 제로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설명하는 게 좀 어려우시다는 분 다시 한번 앞으로 돌려서 찬찬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거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별도 금액 넣었으면 그 다음 여기 순서대로 별도 넣었으면 관리비 부과 처리 여기 관리비 부과 처리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각 항목에 대해서 이제 다 집어넣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항목 넣고 저장 단가 처리 조회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 금액 보면 발생 금액과 부과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얼마? 19,726원. 이건 약간 그 안에 절상차가 있어요. 즉 발생은
5,054만 3,200원인데 5,056만 2,926원. 19,000원 더 부과됐어. 왜요? 관리비 정정 아까 그 A동 101호실이 2,630원하고 19,116원 요게 있죠. 요게 전 반영이 된 거죠. 일반 관리비로는 얘가를 더 플러스 999에다 더 올려줬고 그죠? 일반 관리비 비과세는 2,630원을 더 올려줬기 때문에 얘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이 금액에 넣었다 뺐다 한 거잖아요. 근데 관리비 정정으로 얘를 빼준 거니까 이거와 얘를 합산한 금액이 부과 금액하고 똑같아요. 그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빼면 플러스로 금액이 남는다. 그러면 5,054만 얼마 정도 되겠네요? 5,054만 3,810원 이 정도 되겠네요. 실제 우리가 부가 내역서에 들어갔을 때는 얘하고 얘 빼기 19,116원 뺀 5,054만 3,810원 요게 부가 내역서에는 부가 금액일 거고 얘는 발생 금액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하고 합친 거와 얘하고 더한 금액이 부가 금액에 있는 총괄표상의 부가 내역서에 있는 금액하고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얘는 여기서 빼는 게 아니라 관리비 정정에서 빼주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전체 토탈이 부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부가 차익이 많이 나? 안 되겠다. 재부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단가 처리하고 저장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이거 오류가 나요. 얘는 부가 차익이 생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분리부가로 가는 거죠. 분리부가로 가셔서 달 조회하시고 그 다음에 달 선택하고 조회하면 이쪽으로 쭉 뜨죠. 하면서 이제 우리가 넣는 거는 관리일수, 일반 관리비, 전기, 수도, 난방 모두 다 하나씩 분리부가 수신하고 분리부가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선택만 해주시면 되니까 그럼 여기처럼 이거 날짜가 사업소는 31일, 입주자는 10일, 얘는 19일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했죠. 별도 금액 1번 등록했고 관리비 부과 처리했고 그리고 분리부과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맞는지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방법. 제일 먼저 관리비 조회로 갑니다. 그죠? 관리비 조회에 들어가서 그 해당하는 호실 A동 101호로 들어가면 입주자가 있는데 일반 관리비는 다른 평형하고 똑같이 부과되는데 요 밑에를 보세요. 관리비 정정 얘가 빠지는 게 보여져요. 요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금액 마이너스 2,630원하고 19,116원 들어갔죠. 그럼 제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고지서가 오면 또는 고지서를 여기서 출력할 수도 있죠. 여기서 고지서를 봤을 때 연체료 그죠? 연체료하고 그 다음에 미납액 이거 두 개 합한 금액이 얘하고 맞는지 확인하고 이 해당 호실에는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것만 보고 열받아서 뭘 할 수 있어요. 이건 또 뭐냐고. 그렇기 때문에 설명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확인해야겠죠. 999. 자, 이제 999도 확인해야 돼요. 근데 999는 사업소만 이렇게 들어갔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얘는 별도로 사업소에 넣기 때문에 19,116원과 2,630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 합친 거 공급가액하고 그 다음에 부가세 그죠? 요 금액 22,190원이 원래 공실인 세대에 대한 시행사분하고 이 항목별 부가로 들어간 별도로 든 금액이 합산돼서 이 999 호실에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실무를 직접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썸머리로 하면 첫 번째 별도 금액을 한다. 별도 금액에서 각자 항목으로 넣어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는 뭘도 별도 계정을 만들어라. 부가 계정. 그게 뭐 저는 정정하는 거를 관리비 정정 과세와 관리비 정정 비과세로 저는 항목을 아예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빼줬습니다.
더하는 거는 뭐 일반 관리비 과세와 일반 관리비 비과세로 넣으면 되니까 얘를 별도 계정 넣어서 아까 그 해당 호실 빼줘야 되는 해당 호실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잠깐만요. 아까 해당 호실에 대한 금액들을 빼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한 번 더 별도 금액하고 그 다음에 관리비 부과 처리 들어갔고 그 다음에 분리부과 한 다음에 조회해서 해당 호실이 빠졌는지 그리고 해당 호실에 더해졌는지 이거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시고요. 그리고 나서 고지서도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 고지서에 대한 그 해당하는 호실에 또는 입주자분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또 해야 할 게 뭐냐면 또 기억하실 거 나중에 세금계산서 발부에 대한 영상은 추후 올릴 건데 세금계산서를 본사에 전송을 해서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떼는 경우와 입주 초기에는 대부분 관리단이 형성되지 않아서 세금계산서를 자체적으로 발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파트와 비슷하게 소장님들이 본인이 사업자 명의를 해갖고 이제 발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좀 틀린데 어쨌든 위탁사의 그 상황에 따라서 또는 그 집합이나 아니면 단지 상황에 따라 사업자 번호를 뭐 만들어 놓고 하는 데가 있고 사업자 면허를 본사 사업자로 쓰는 데가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본사 사업자로 쓰는 건 대부분 도급입니다. 그런 데는 우리가 관리비를 부과를 한 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사로 발행해 달라고 자료를 대용량 발급을 위한 자료가 있어요. 그거에다 다 입력을 해서 보냅니다. 그럼 거기서 발급을 해주죠. 근데 별도 금액으로 넣었던 것들 있잖아요. 별도 금액에 넣었던 것들은 별도 금액에 넣은 것은 세금 계산서가 원 단위가 틀릴 수 있어요. 원 단위가 틀릴 수 있어서 얘는 세금 계산서와 미수금 금액을 확인해서 미수금 금액에 맞춰서 세금 계산서를 수정해 주셔야 돼요. 거의 1원, 2원 차이거든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건들지 마시고 공급가를 맞춰 주시면 되는 거죠. 1원은 1원이든 2원이든 공급가에다가 더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요까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좀 특이한 케이스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만약에 내가 이런 경우를 해야 된다고 하면 영상을 찾아서 다시 볼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이 영상 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고민하실 수도 있으니 평상시에 영상 올려둔 거는 꾸준히 한번 훑어보거나 그냥 간단하게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